자,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다들 뭐 한 해 농사 잘 지었다고 축배를 들면서 조용히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죠? 근데요, 시장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. 아주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강세장의 마지막 날,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격동이 터졌습니다. 지금부터 그 놀라웠던 하루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원래 연말 시장은 좀 한산하잖아요. 거래량도 팍 줄고 트레이더들은 다 휴가 떠나고 뭐랄까 다들 그냥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? 2025년의 마지막 날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. 그런데 말이죠. 그 예상이 정말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. 그날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. 시장의 한쪽 구석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냐면요. 먼저 완전히 다른 길을 간 두 시장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그날의 핵심이었죠. 거대한 은쇼크. 또 기업들의 엇갈린 희비도 들여다보고 글로벌 정책과 힘의 게임까지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과연 2026년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같은 날이었는데도 말이죠.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쪽이랑 저쪽 두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. 분위기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. 유럽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는 분위기였어요. 반면에 미국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. 기술주들은 힘을 못 쓰고 거기다가 갑자기 원자재 쇼크까지 터지면서 다우랑 나스닥이 그냥 다 파란불로 마감했죠. 한쪽은 조용한 피날레, 다른 한쪽은 격동의 마무리. 정말 이상한 하루였어요. 자, 이제 그날 이야기에 진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전 세계 시장을 단 몇 시간 만에 얼어붙게 만든 사건이죠. 은 가격의 갑작스런, 정말 말도 안 되는 붕괴입니다. 아니, 도대체 뭐가 이 조용했던 연말 시장에 이런 충격파를 던진 걸까요?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바로 한번 보시죠. 네, 바로 이 숫자, 마이너스 9.36%. 와, 이게 단 하루 만에 은 가격이 폭락한 수치입니다. 정말 과장이 아니라 이 숫자 하나가 그날 시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. 아니,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범인은 바로 마진 스퀴즈라는 녀석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시카고 상품거래소, 우리가 CME라고 부르죠. 여기서 갑자기 야, 이제부터 귀금속 거래라면 돈 더 내놔 하고 증거금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가지고 있던 은을 막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. 돈을 마련하려고. 이 패닉셀링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가격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. 근데 이 충격파가 은 시장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. 순식간에 주변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.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 가격까지 1% 넘게 끌어내렸고요. 관련 광산 회사들 주가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할 것 없이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. 실제로 그날 S&P 500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섹터가 바로 이 광업주들이었어요. 자, 이제 시장 전체 그림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개별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이렇게 시장이 막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편에서는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둔 기업이 있었고요.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좌절을 맛본 기업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이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기도 했죠. 그날 기업들의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. 항공업계의 거인 에어버스는 중국에서 무려 145대, 이 어마어마한 수주를 따내면서 축포를 터뜨렸죠. 근데 반대로 전기차의 왕 테슬라는 어땠냐? 판매 예측이 부진할 거라는 소식 하나에 주가가 그냥 쭉 미끄러졌습니다. 기술이랑 제약업계에서도 정말 큰 일들이 많았어요. 소프트뱅크는 4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미래 AI 인프라에 통큰 베팅을 했고요. 제약사들은 진짜 FDA 결정 하나에 웃고 울고 천국과 지옥으로 오갔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스웨이 CEO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. 정말 한 시대가 저무는 순간이었죠. 테슬라를 둘러싼 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인데요. 이 사람이 테슬라 주가를 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. 터무니없이 고평가됐다.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죠. 물론 자기가 직접 숏을 치진 않았다고 덧붙이긴 했지만
자,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이야기에서 눈을 좀 더 넓혀서 거시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? 2025년의 바로 그 마지막 날, 전 세계 정부와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까요? 이날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중요한 정책들도 막 쏟아졌습니다. 유럽연합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탄소 국경세 도입을 밀어붙였고요.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조였습니다. 그리고 좀 특이한 건 프랑스인데 15세 미만은 아예 SNS를 못 쓰게 하자는 법안까지 나왔어요. 정말 2026년에는 정책 환경이 확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신호를 준 거죠. 지정학적 긴장감도 한층 더 팽팽해졌습니다.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신년 메시지에서 대만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역사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고요.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거라고 자신하면서 2020년에도 이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. 자, 이렇게나 복잡하고 또 모순적인 하루가 지나갔습니다.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다가올 2026년을 어떻게 내다봐야 할까요? 이날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2026년을 앞둔 우리 상황이 딱 이래요. 보세요. 1년 전체 성적표는 정말 좋았어요. 그런데 마지막 날 성적은 완전 F학점이었죠. 변동성이 끔찍했으니까요. 근데 또 신기하게 미국 노동시장 같은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와요. 이렇게 좋은 신호, 나쁜 신호가 마구 뒤섞여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2026년은 바로 이 질문들과 함께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과연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인가? 기술주들은 이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계속 시장을 이끌 수 있을까?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을 또 얼마나 흔들어댈까? 결국 2025년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. 아무리 화려한 파티가 계속돼도 불확실성이라는 손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요. 정말 대단했던 강 세장이 가장 혼란스러운 하루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날의 이 엄청난 격동,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이었을까요? 아니면 이게 바로 2026년의 새로운 표준, 뉴 노멀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